네, 이번에 이제 선본 후보자들 자질 검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총 3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본당. 그리고 각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최종 변론 시간 1분씩이 주어진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질 검증 토론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선본 그대 곁에가 먼저 선본 리액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션 정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년도 건대 물들다 하면서 구조조정 점거를 했다고 했는데 왜 학우들의 힘을 모아서 점거를 했음에도 학과 통폐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대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궁금하고 그때 내린 평가가 동생대 통폐합과 바이오 산업공학과의 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 번 일방적인 통폐합이 있을 시 이전의 경험으로 행정안 정부와 같은 액션들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시간 3분입니다. 예, 첫 번째로 예술 디자인 대학 때는 저는 일단 총학생회 국원이었고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술디자인대학 행정관 정보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일가문을 한 바퀴 도는 시위도 하며 예술디자인대학 통폐합의 시위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가 거의 들어주지 않은 불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술디자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산업공학과 학과 폐지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네, 질문 한번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고 다시 질문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한 번에 쓰는 거 아니죠? 이제 하나의 질문인 거죠? 그럼 바이오산업공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원래 1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간담회 때는 어디든지 학과를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간담회 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로로 고민을 저희 동기들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과연 생물공학과로 갈지 의생명공학과로 갈지 축산식품공학과로 갈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식품유통공학과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3차 간담회 때 너네는 식품유통공학과도 못 간다. 저희가 소속 변경을 하기 2주 전에 그렇게 통보를 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슬픔, 통감 그리고 화를 느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이 그런 거를 겪었고요. 그래서 바이오산업공학과 폐지 때는 솔직히 많이 얻어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얻어내겠다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혹시 앞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이죠. 그거에 대해서 행정관 점거까지 그런 액션까지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입니다. 이 행정관 점거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학교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통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의 입장을 충분하게 게시를 해야 되고 그만큼 학교 차원에다가 저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학교의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고 학우들의 정말 부당한 그런 학과의 그런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을 시에는 행정관 정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리액션 선본에서 그대 곁에 선본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사를 해서 오셨다고 하고 장학금에 대한 많은 공약을 가져오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복위 장학금 밑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복지위원회 복지장학금 안내에 국가장학금 수령 확인서 옆에 괄호 열고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은 장학금 수혜 내역서를 내면 충분히 장학금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학금은 수여받을 수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군 점심 식사 지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예비군에게 점심값을 주고 원래 이거를 학교에다가 원래 줬었는데 이게 학교와 나라가 주는 게 중복이라고 밝혀져가지고 예산팀이 이 예산을 장학복지팀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산을 다시 중복으로 예비군 점심 지원에다가 넣는다면 오히려 장학금 지원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빼앗는 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학폭위 복지 장학금을 국가 장학금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장학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장학금 수혜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 쓴 것이 아니냐인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군 중식 같은 경우가 예비군 중식이 이제 취소가 된 이유는 중복이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그것이 중복 수혜가 아닌가라는 질문사항 두 가지 맞으신 거죠? 중복 수혜가 아닌가가 아니라 중복 수혜가 돼서 그거를 장학복지 금액으로 돌렸는데 그거를 다시 되찾아온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받으신 거죠. 네, 앞서 학폭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군 중식 같은 경우는 이중 수혜라는 것이 사실 작년도 초에 이제 이제 문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비군 중식이 중단이 된다라고 문자와 메일로 통보가 됐었고, 그런 것에 관련하여 많은 예비군들이 이것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 왜 그러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예비군들에 대한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고,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저희랑 이제 몇몇 예비군들이 이제 장학복지팀 혹은 이제 이 예비군 관련한 담당자분들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의 민원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중복 수혜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장학금 저희가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요구안을 썼을 때 사실 이것이 단순히 중복이 아니고 중복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들을 다른 학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 예비군 훈련에 가면 손을 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국대 분들은 중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코인을 받아가시고 여기 어떤 다른 대학교 분들은 예비군 중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식 도시락 드시면 된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 장학금 금액을 들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복지가 원래는 지급되는 것이 맞았고, 사실 이 지급이 취소됐던 것도 단순히 문자로 통보된다거나 어떤 예비군들의 합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30초 이내로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들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그쪽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복지에 늘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질문이 약간 핀트를 벗어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공약 토론은 뒤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서로의 질문은 좀 다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부터 이제 다시 그대 곁에서 리액션으로의 질문 부탁드릴게요. 후보자 자질 검증 토론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기자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는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사업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생에서 반대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사업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관님과 단장님과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육관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라는 고민이 들어서 결국 훈육관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학내 사안이지만 교육부와 연관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확인을 거친 겁니다. 제가 과연 여기에서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거지. 훈육관님 이거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훈육관님 여기 정치적에 대해서 제가 학생사회 내에서 학우들의 말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확인을 받고 나온 거기 때문에 훈육관님의 허락이라는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라임 사업, 교육부에 요구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들의 대표이고 학생들의 대변인입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원합니다 하면서 요구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에 대한 사안은 정말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학생사회 내에서도 정치적이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학생사회 내에서는 정치적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장님과 훈육관님, 군사적으로 이게 정치적 중립의 기준을 여쭤봤을 때 학생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일, 학생들을 대변하는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당에 속하고, 우리가 그런 교육부 지침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만 학교의 그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저희가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네, 추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등 다른 학교 등에서는 학생총회나 등록금 운동을 할 때 이런 학생 자치 활동에서 ROTC가 나설 수 없도록 문자로 지지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페북 좋아요를 누르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부에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었는데, 이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총학생회가 하는 것이고, 총학생회가 하는 것은 사실 총학생회 장단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봤을 때 이런 다른 학교들은 이런 예시가 많은데 과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총학생회장이 학우들을 대표해서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ROTC가 어떻게 총학생회가 여는 총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의문들이 다른 학교 사례를 봤을 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런 것이 우리 학교는 다르다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총학생회로 교육부에 요구를 하면 총학생회장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요구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인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활동이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군단 내에서도 자치위원회,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군단에서 자치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저희 학군단 내에서도 단장님께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이번에 총장님이 학군단에 오셨습니다. 학군단에 오셔서 아 너네들에 대한 거 다 요구해라, 다 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군단 대표로 일어나서 저희 수업권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수업권에 대해서 학점이 지금 부족합니다. 학점을 늘려주십시오 하면서 요구를 지금 이미 해서 총장님께 요구를 드린 사안인데 저희가 요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액션에서 그대 곁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그대 곁에 안도현 후보분께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제 질문은 처음에 건대교지 강정화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을 바탕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이제 안도현 학우분께서 단과대학 경험이 없으신데 이제 다른 그런 경험 사항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도현 학우분께서 이제 전동대회나 동아리연합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까지는 확인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아리연합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중앙운영위원회에는 정작 나오시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중앙운영위원회에도 나오시지 않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단과대학 그런 활동을 안 한 거를 경험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막 말에 어폐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 연합회에서의 회장과 부회장의 업무 분담에 있어서 중훈위에는 회장이 가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내부 동아리들과 저희 집행부를 이제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동현이 학생이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단대 회장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지. 아니요, 저는 그 단과대학 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후보자 자격이 미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기자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셨을 때 그런 경험은 이제 후보님이 동아리연합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은 충분히 그 부위원장 경험으로 더 이렇게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지, 저는 그 후보자분의 자질 자체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아니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 동아리 연합회는 70개의 동아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중훈이와 그 동현 내부 업무를 따로 나눠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회가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데 이는 학생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정 후보님과 함께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분담에 대한 사항일 텐데 저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을 계속 봐왔고 그리고 부의장님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업무 분담을 하시더라도 중앙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중앙운영위원회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선 중훈이에 관해서 중훈이가 목에 대해서 중훈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단 중훈이는 각 단과대의 요구나 아니면 저희 자치기구 전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과대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자치기구, 그 다음 총학생회 이 각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논의기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저희의 질문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질문은 사실 뭐 동아리연합회 부위원장님의 그런 부위원장을 했다고 단과대 학생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게 동아리연합회 부위원장 경험을 잘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경험을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험조차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 또 나오지 않으셔서 그 경험조차 잘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훈이 회의와 그 동의원 내부 업무를